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개인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아야 하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무수한 개인정보가 데이터로 변환되어 쉽게 이동 또는 복제될 수 있는 정보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및 중요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자신 또는 기업,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정의에 대해 이해하고 개인정보 이용 시 주의사항과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 정보 보안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기업이나 집단의 일원으로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울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입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개인정보 보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법까지 만들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정보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를 통해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는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인권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EU의 GDPR이 대표적입니다. 1995년 EU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2016년 유럽연합의회에서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발표된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은 GDPR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GDPR은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삭제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이 EU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GDPR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글로벌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을 보장받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형태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 홍채, 의료 건강정보, 병력 등의 신체적 정보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내역, 구매 내역, 사상, 종교, 가치관 등의 정신적 정보, 교육 정보, 병역 정보, 법적 정보, 근로정보 등의 사회적 정보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득, 신용정보, 부동산 정보, 기타 수익 정보 등의 재산적 정보, 통화 내역, 웹 접속 내역, GPS 위치 정보 등의 통신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4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휴대전화 4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2013년 판례에 따르면 휴대전화 뒷자리 4자는 개인과 관련 있는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아이디 비밀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의 2005년 11월 25일 선고에 따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식별부호는 실제 공간과는 달리 익명성이 통용되어 행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공간에서 그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메일 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이메일 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2007년 2월 9일 선고에 따르면 이메일 주소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휴대전화의 IMEI도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휴대전화의 IMEI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0 판결에 따르면 기계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부여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를 개인정보로 봄이 상당하므로 IMEI만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에서도 중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정의하여 원칙적으로 수집, 저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상, 신념, 노동조합 또는 정당 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등이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는 고유식별 정보에 해당됩니다. 고유식별 정보와 민감정보는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 정보와 민감정보의 수집이 필요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다른 수집 정보와 동의 항목을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유식별 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보 주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모든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받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 관리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사망한 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 집단의 통계값, 특정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 다른 정보와 결합하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개념이 바로 가명정보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인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의 범위 안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익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전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하여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잘못된 가명정보, 제대로 된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예시 화면입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삭제할 경우 특정인이 누구인지 가늠할 수 없게끔 처리된 정보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란 특이한 직업 이력으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제외되더라도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명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업까지 제외한 가명정보로는 누구인지 가늠할 수 없으므로 제대로 된 가명정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익명정보는 무엇일까요? 추가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누구인지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완전한 익명 처리가 된 경우,
가명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데이터 결합을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기관 내부 정보로 가명 처리한 경우 자체적으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기관 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내에서 수행합니다. 이때 결합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리합니다.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할 경우 가명 또는 익명 조치 후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법에 정의한 방법대로 수집하여 보존기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집 및 이용, 저장 및 관리, 제공 및 위탁, 정보 파기가 있습니다. 먼저 수집 및 이용입니다. 동의 및 법적 근거 확인,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유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를 수집할 때는 구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제공받는 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저장 및 관리에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전자적 파일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서류, 문서 등은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제공 및 위탁은 제3자 제공 시 동의 및 법적 근거 확인, 처리 위탁 시 필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말합니다. 위탁 시의 관리 범위는 제공하는 자의 책임으로 문제 발생 시 위탁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위탁은 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 사업 전주기에 걸쳐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정보 파기입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했거나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별도 DB에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서류의 경우 접근 통제된 것에 잠금 장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이동,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동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을 보장받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 방법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주요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원인은 해킹 등 외부 공격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해킹 등 외부 공격이 20.5%라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수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윈도우 7 등의 서비스 중단된 운영체제 사용은 금지합니다. 윈도우 및 응용 프로그램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활성화하여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합니다. 운영체제의 방화벽 등 보안 수준은 권장 수준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공유 폴더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할 경우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암호를 지정합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소프트웨어는 설치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수시로 점검하여 제거합니다. 백신을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와 수동 검색을 통해 바이러스를 예방 점검합니다. 미사용 기기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공장 초기화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랜섬웨어 등 각종 악성 프로그램 감염이나 해킹 툴로 인해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요한 자료는 따로 백업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본인 PC만 사용하고 PC 실습실 등에서 불가피하게 공용 PC를 사용할 경우 시스템 종료 전 인증정보 및 임시 저장된 파일을 모두 삭제합니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은 사용 후 파기하고 불가피할 경우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오피스에서 개인정보 암호화하는 방법은 한컴 오피스일 경우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문서 암호 설정에서 암호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MS 오피스에서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도구, 일반 옵션에서 암호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선랜 외에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공용 무선랜의 사용은 자제합니다. 홈페이지 가입 및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가입 시 입력한 비밀번호는 홈페이지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복잡도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변경해줍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필수와 선택을 확인하며 반드시 필요할 경우만 선택하여 동의합니다. 불필요하게 가입된 홈페이지는 수시로 검색해서 탈퇴합니다. 이메일 보안 방법은 발송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출처가 모호한 메일은 열람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계정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용합니다. 이메일 내용 중 링크를 통한 사이트 바로가기나 파일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링크 주소를 확인하여 확실한 경우만 접근합니다. 피싱 메일을 통해서 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금전적 요구가 있을 경우 대응하지 말고 학내에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메일 담당자에게 스팸 등록을 요청합니다. 인쇄물 보안 방법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는 사용 후 반드시 파기합니다. 출력된 개인정보 문서는 별도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인쇄를 위해 프린터 기기나 서버에 임시 저장된 파일은 점검하여 삭제합니다.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은 교육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운영합니다.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에는 학내 모든 사용자가 PC의 안전성 점검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파일의 삭제 및 안전보관 점검, 각종 보안 업데이트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월 돌아오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충실히 지켜 각종 보안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학습은 잘 마치셨나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인적 정보, 신체적 정보, 정신적 정보, 사회적 정보, 재산적 정보, 통신 위치 정보 등입니다. 또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지칭할 경우도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 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이 속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며 별도의 동의 또는 법규에 따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관련 법령과 같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개인 동의를 받더라도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가명 처리를 살펴봤는데요.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가명정보가 있고,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으로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익명정보가 있습니다. 가명 처리 목적 및 대상으로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인 통계 작성, 기술의 개발과 실종,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는 과학적 연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는 공익적 기록 보전을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